봉식이와 연숙이의 인생 책방. 네, 안녕하세요.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온누리에 꽃들이 피어나고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네, 저도 요즘에 꽃놀이에 한참 빠져 있는데요. 네, 우리 꽃들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도 환해지는 그런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생 책방의 손님으로 박수경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인이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미인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뭐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박수경님은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그리고 본인은 어떤 분이신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시 낭송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책을 내게 됐어요. 우리 아이 영어 영재로 키우는 법. 네. 네, 그래서 네 강연이 다음 달에 이제 당진 시청에서 이제 잡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랑 또 이쪽 저쪽에서 요즘 강연이 요청이 많아서 그거를 준비를 하느라고 요즘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책을 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게 뭐 영어 교육에 대한 이론서가 아니라 실제 두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묶어낸 책이죠. 네, 맞아요. 저는 그 이론서는 잘 모르고요. 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이들을 육아를 할 때 이제 영어를 교육을 제가 이제 집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이랑 영어 어떻게 했던 방법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 방법을 제가 이렇게 책에다가 적어냈죠. 그래서 엄마들이 그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담을 썼기 때문에 그거 많이 공감을 하시고 네, 그러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네,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스테디셀러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인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김미경의 드림온이라는 책이에요. 부제로 드림워커로 살아라인데요. 드림 하면 꿈이잖아요. 아무래도 이 책은 꿈에 관한 책인 것 같은데요. 어떤 책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서점에서 이제 책을 보다가 김미경의 드림온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꿈에 대해서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김미경 책을 보니까 그 꿈을 이루는 그런 기술들이나 방법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그러면 이렇게 해서 꿈을 이뤄가면 되겠다 하면서 이제 제가 이 책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 책에는 그 꿈을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행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제 꿈에 한 발짝씩 다가가는 것 같아서 이 책이 너무 저한테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제 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막연하게 꿈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뭐 희망이라든가 또는 소망 또는 바람 이런 말로 꿈을 대신해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책에서 작가가 말하는 꿈이 좀 특별할 것 같은데요.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여기서 작가가 말하는 꿈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어떤 성공, 그다음에 꿈을 이뤘을 때 성공 이런 게 아니라 작가는 나다움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떤 그림이다. 근데 그 그림이 내가 원하는 모양, 내가 원하는 색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속도대로 그림을 그리는 어떤 과정이다. 보통 우리가 당신 꿈이 뭐야? 그러면 뭐 대통령이 되는 거요, 뭐 야구 선수가 되는 거요, 뭐 의사가 되는 거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꿈이 아니라 목표에 불과한 것이다. 네, 맞아요. 꿈은 그거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자기 성찰이고 그런 것이다. 저 여기서는 그 꿈이 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 중에 한 예를 들었는데요. 국제사회복지사인 그 김혜영 씨를 예를 들었더라고요. 제가 잠깐 소개하자면은 이 국제사회복지사인 김혜영 씨는요, 134cm 굉장히 키가 멈춰버린 그런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갓난아기일 때 아버지가 술김에 집어 던졌대요. 그래서 척추 장애를 얻어서 키가 자라지 않았대요. 근데 이 사람은 극심한 가난,
그 부모가 가정 불화, 그다음에 어머니가 좀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할 수 없이 어린 나이에 가출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가출해서 한원에 그 식모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로부터 한 30년 후에 이렇게 국제사회복지사로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에게는 그 놓지 않는 꿈이 있었대요. 근데 꿈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국제사회복지사가 꿈이 아니에요.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되고 싶다. 그게 바로 이 사람의 꿈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쓸모없는 애야. 넌 쓸모없는 애가 태어나서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중요한 게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값어치를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매겨지진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근데 살다 보면 세상이 그래요. 너는 10,000원짜리 인간이야. 너는 10만 원짜리 인간이야 하고 세상의 잣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 부모의 직업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뭐 외모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가 매겨지는데 그게 아니다. 내 가치는 누가 정하느냐? 세상이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한다. 주인이 정한다. 그런 생각으로 이 사람은 계속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상에 정한 잣대를 의해서 그 이루어진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이뤄낸 그 가치가 더 오래 지속적이고 강력하고 더 위대하다는 그런 뜻인데 저는 이 사람 얘기가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저도요. 돈 많이 버는 게 이게 목표가 아니라 이게 꿈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죠. 봉식님 저는 그 생각나더라고. 우리 옛날에 왜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 했었죠. 꽃들에게 희망. 예. 알벌레들이 이렇게 탑 쌓는 거 혹시 네, 보셨어요? 네, 알아요. 그 책이 떠올랐어요. 아, 네. 인생은 막 꼭대기 올라가봤자 아무것도 허무한 없어요. 거예요. 맞아. 또 목표를 세워야 네. 되잖아요. 아파트 하나 얻는 게 꿈이에요. 그 가지면 또 다른 꿈을 또 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네. 이런 얘기 그 책이 참 떠올랐어요. 네. 슬프게 꿈꾸는 자 유재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확한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정확한 어떤 그 검증이 필요해요. 정확한 데이터가. 근데 그런 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꿈을 도전하는 거 그리고 이런 거를 계획도 세우지 않고 도전하는 거는 너무 무모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책에 한 사례로 나오는데요. 어떤 그 사회 봉사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나 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해외 봉사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 너무 꽂혀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정말 봉사하면서 살 거야. 그런데 경제적인 원래는 그분이 이제 가장이셨어요. 근데 집에 있는 거를 이제 모두 팔아가지고 해서 한국을 떠난 거예요. 3년 동안. 근데 거기 이제 해외 갔는데 정작 가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던 그런 뭐 이런 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3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대요. 근데 한국으로 왔는데 와 보니까 또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적응도 못하고 학교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도 못하고 부인은 이제 막 불만이 가득 쌓여가지고 막 부부싸움도 엄청 하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정말 그 꿈을 정말 자기가 해외 봉사가 좋았다 이러면은 그거를 당장 이제 생계를 이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해보고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여기 잠깐 이제 드림 인턴이라고 하거든요. 드림 인턴. 네네네. 드림 인턴을 좀 해보고서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그거를 정말 좋아하는지 내가 원했는지를 따져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질 않았기 때문에 모든 가족한테 또 피해갔고 또 여러 사람들도 또 힘들어졌고 그래서 그거는 정말 그 어른이 그렇게 꿈을 꾸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렇게 어설프게 꿈꾸는 자 그거는 유죄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신을 잘 모르고 어설프게 도전하는 그건 꿈으로 꿈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람들은 네. 잘못 생각해서 그걸 꿈으로 포장해서 네, 얘기하기도 네,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가슴 뛰는 그런 꿈은 꿈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정말 이게 가슴 뛰어가지고 나는 이거를 정말 해야겠어 라고 했다가 그 다음 날 지나고 뭐 지나면 그게 또 그 마음이 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가가 말하는 정말 그 꿈이라는 거는 드림 인턴을 좀 해보고 네. 좀 최소한 2년 정도는 해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2년 정도 해봐서 내가 정말 그게 된다?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과감하게 조금 놓고서 좀 해봐라. 근데 김미경도 원래 그랬대요. 그 이제 피아노 학원을 해가지고 한 200명이 모여가지고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본인 꿈은 그 피아노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강사였대요. 좀 남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거였는데 본인도 그래서 자기 꿈을 위해서 당장 그게 그만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3년 정도를 먹고 살 거를 이렇게 챙겨놨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좀 해도 괜찮겠다 네. 해서 이제 완전히 접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사 양성 과정도 들어보고 네. 좋다는 강의는 다 쫓아가서 해보고 저 사람 어떻게 하나 이제 연구를 해보고 그래서 그 드림 인턴이 자기가 밟았기 때문에 그 꿈에 더 앞서 나갈 수 있었다. 네,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 연결되는 게 네. 그 점도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꿈을 네. 키우려면 경제적인 독립과 네.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지 네. 말아라. 그렇죠, 예, 그렇죠. 경제적인 독립이 돼야만 네, 꿈을 네. 이룰 수 있다. 그럼요. 아까 그 봉사사처럼 맞아요. 경제적인 거 없이는 없이 꿈을 이룰 생각- 수 없이 좌절되는 좌절이죠. 거죠. 예. 그런 꿈은. 그렇죠. 네, 다음 챕터가 네. 드림 테크놀로지입니다. 네네. 즉 꿈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네. 기술에 관한 건데요. 네네. 거기에 이제 결핍이 꿈의 밥이다라는 여러 가지 네. 표현들이 나오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 책에서는 이 챕터가 제일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예, 예. 네. 구체적으로 꿈을 네.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건지 좀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도 이제 선생님 그 드림 테크놀로지 4가지 기술 중에서 그 결핍이 네. 그 네 가지가 뭔가요? 아, 4가지요. 네. 첫 번째는 그 결핍이에요. 결핍. 네. 결핍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꿈을 맞아요. 절실히 찾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행력. 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역량. 내가 뭐를 어떻게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이런 거 구별하는 그런 능력. 그 역량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가치관이에요. 네. 그 가치관에 맞았을 때 그 꿈에 그 나가는 그 나침판이 옳은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핍이 저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번째 꿈을 만드는 기술 중에서 그 실행력, 네. 네 거기에서 제가 좀 감동을 더 받았거든요. 근데 이 작가는 그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기초 체력을 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4시 반에 자기는 일어나서 했다.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걸 보니까 그럼 왜 4시 반에 일어나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4시 반에는 가장 강력한 염원의 시간이래요. 아, 네.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들 주로 예를 들면은 다 아시겠지만 뭐 목사님 아니면 스님 아니면 또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 영적으로 그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시간이라서 그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고3 때 제가 이제 피아노를 그 전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입시가 한 3개월 정도, 2개월 남겨놓고 그때 이제 피아노를 정말 많이 쳐야 되는 그 시기 그거기 때문에 저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때 피아노 쳤거든요. 아니 그 새벽에 피아노 치면 남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죠. 근데 저희 네. 집이 홀로 이렇게 외따로 저희 집밖에 없어요. 아, 다행이네요. 예. 네, 다행이었죠. 예, 아파트였으면 아파트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그때 4시에 일어나서 피아노 쳤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그때 가장 염원했거든요. 나는 반드시 이거를 해서 나는 합격을 해야 돼.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결핍도 있었고 근데 그때 실행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 꿈을 이루는데. 네. 그래서 그 결핍이라는 게 결국은 네. 강한 동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동기가 꿈을 필요하죠.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강한 네. 동기가 필요하고 또 제일 마지막에 가치관 얘기하시는데 네, 그건 이제 네. 방향성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정확한 방학생이죠. 예, 예, 예. 결핍하면 소위 헝그리 정신이죠. 헝그리가 네. 나오면요 어떤 일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일을 할 때 헝그리 정신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냥 제가 못하는 게 없이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잘못 생각하면 결핍하면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죠. 여기에서 이제 외부적 결핍도 있을 네. 때고 내적인 결핍. 그렇죠. 내가 뭔가를 내 몸에 네. 채우고 싶은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네. 결핍인데 맞아요. 예. 맞아요. 이 책을 보면 그게 네. 자세히 설명되어 네. 있더라고요. 네. 예. 이 책에서는 그 결핍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모습과 네. 현재 나의 그 차이. 차이가 맞아요. 클수록 결핍이 큰 거고 네, 작을수록 이게 적은 거죠. 그렇죠. 예. 클수록 더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욕구가 크죠. 욕구가 커서 네. 꿈을 이룬다. 그렇죠. 네, 두 정말. 개를
따로 떼서 생각하지 네. 말고 재능 플러스 네. 좋아하는 것을 계속 찾아라. 찾아야죠. 결국 내가 그렇죠.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네, 내가 네, 좋아하는 게 뭔지 찾기가 어렵지만 네. 그것을 계속 찾아서 추구해라. 네. 그것이 맞아요. 바로 꿈을 이루는 과정이다. 선생님 이 뭘 챕터가 좋아하세요? 계속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네, 아까 네. 이 책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여기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살면서 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여기 책에도 그런 네. 용어가 나와요. 꿈의 미숙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아. 많이 느꼈어요. 네. 그렇다면은 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이끌고 가고 밀고 나가는 거지? 네. 여기에 다 네,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 글씨의 네. 내용이. 네, 맞아요. 근데 여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네.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이렇게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도 꿈을 네. 꿔도 되는 건가요? 아우, 여기 지인이 물론이죠. 뭐라고 하나요? 네. 아우, 꿈을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런가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이거는 상관이 없죠. 아, 그래요? 꿈은 누구나 가질 수 있죠. 요즘 선생님 혹시 그 제가 TV 드라마를 뭐 보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 70살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발레리노를 진짜요? 꿈꾸는 할아버지가 있더라고요. 그 탤런트 그 박이난 아시죠? 네. 근데 거기 그분이 안 어울리는데요. 네, 네. 거기 드라마에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우체부를 그 정년퇴직까지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본인은 원래 그걸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냥 직장이니까 가장이니까 이 생계를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했대요. 근데 원래 꿈은 그 발레리노였대요. 네.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어 정년퇴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도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멋진 할아버지다. 정말 저분 정말 멋지다. 그래서 느꼈거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 네. 챕터가 꿈을 이루는 7가지 일곱 가지 법칙이라고 법칙. 나오는데요. 궁금해요. 네. 7가지 법칙이 뭔지 간략하게 네. 하시고 그 중에서 가장 또 자세하게 좀 설명하고 싶은 대목 있으시면 한번 얘기 좀 네. 해주세요. 이제 꿈을 이루는 그 7가지 법칙이 나와요. 네. 이제 법칙을 말씀드리면 뭐 첫 번째는 네. 무명 시절도 경력이다. 예, 그거 무명. 맞아요. 네. 예, 무명이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또 보면은 무명이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스타가 되는 거 보면은 그걸 다 겪었더라고. 무명을 안 겪은 사람은 스타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에 네. 그 미스터 트롯 보면 미스 트로트 그렇죠. 무명 시절이 긴 네, 사람일수록 막 더 잘하죠. 눈물 흘리면서 네. 감명 깊은 노래를 하죠.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테크닉을 본능에 저장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부모를 울려라. 네. 부모를 울려라. 부모를 울려야 돼요. 그렇게 부모를 감동을 시켜야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시죠. 그리고 네 번째는 급할 때는 돈에서 먼저 배워라.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내 꿈의 지분을 100%를 가져라. 내가 가져야 된다. 다른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가진 게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일터를 꿈터로 만들라.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나답지 않은 속도와 그런 방향은 이제 단호하게 거절해라.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무명 시절도 경력이다 그 말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윤도현 밴드 아시죠? 네네. 선생님 아시죠? 윤도현. 네. 그렇죠. 근데 윤도현이 원래는 그 2002년 그 월드컵송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떴잖아요. 네, 떴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무명 시절을 그 한 7년 8년을 보냈대요. 어디 이렇게 반무대에서도 보내고 아니면 다른 이렇게 어디 이렇게 공연 같은 데서 이렇게 언더그라운드에서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이제 그 무명 시절 자기는 있었기 때문에 그 2002년 그 네. 월드컵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제 뜬 이후에 윤도현 밴드가 노래를 부르면 정말 시원하게 노래 부르고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무명을 잘 견뎌야겠다. 그리고 네.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겠다. 네. 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피스 코리아 그거죠? 그렇죠. 네. 오필슨 코리아 코리아.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아까 저기 부모님을 울려라라는 얘기 하셨는데 여기서 네, 네.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게 부모님을 울려라가 어떤 뜻이냐면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 말아라. 그 맞아요. 소리예요. 네, 맞아요. 부모가 이거 하라는 네, 얘기는 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한테 대신 시키고자 하는 거 아니면 맞아요. 세상의 잣대로 좀 성공하는 듯한 사람의 일을 자녀한테 인식시키는 그런 네.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맞아요. 부모가 네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 네 인생은 네가 살고 네가 책임져라는 그런 뜻이었죠. 네, 맞아요. 그 저도 부모님을 이렇게 울려야죠. 읽었는데 그 네, 두 네. 번째 테크닉을 네. 본능에 저장하라. 이게 뭐였더라요? 뭐였지요? 테크닉을 그 본능에 연습을 저장하라는 많이 하라는 얘기였던 거. 맞아요, 그죠? 선생님. 네. 맞아요. 네. 자기가 이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네. 이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1000개의 실패가 자기한테 전달이 된대요. 네. 그래서 그 1000개의 실패를 빨리 꺼내 쓰는 사람이 네. 꿈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 네. 그리고 언제 이루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1000개를 빨리 꺼내 써라. 네.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하다 보면은 이것에서 실패하고 저거에서 실패하면 나중에 내가 이렇게 쓰니까 실패했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요거를 이제 알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자기가 얘기하기를 10개 중에서 8개는 실패를 하고 2개는 그래도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그래서 꿈을 이루기에는 실패를 많이 해야겠구나. 그래서 작가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 제 얘기를 하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해야겠다. 네. 생각을 저는 해요. 여기서 기억에 남는 게 네. 테크닉이라는 정의를 내린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테크닉이란 내 마음이 표현하고자 하는 네. 것을 내 몸이 완벽하게 표현해내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능으로 기억나요. 이게 기억나요. 되어야만이 네. 완벽하게 네. 표현되는 거예요. 네. 김연아 선수가 네네네. 그 트리플 엑셀 하려면 본능적으로 엄청나게. 표현을 해야 되는 네, 거죠. 수만 번 연습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소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그게 몸에 익숙을 해야 그게 이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렇죠. 내 몸에 되는 네네. 거죠. 그게 선생님 말씀하신 그 그렇죠. 테크닉이죠. 김연아가 이제 그 트리플 악셀 이런 거 네. 뛰기 위해서도 걔가 이제 4세인가 5세 때부터 그 스케이트를 탔다고 해요. 그렇다면서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TV를 보다 보니까 그때 김연아 선수가 한 5세 때 네. 그때 인터뷰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게 됐거든요. 진짜요? 네, 전 5살 때 인터뷰한 걸 봤거든요. 네. 근데 뭐라고 하냐면 김연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김연아입니다. 하고선 저는 세계적인 세계적인 그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네. 되겠다고 말하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좀 운명적인 말을 해요. 저는 올림픽에 나가서 꼭 금메달을 따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딱 보니까 5살 때 했던 거랑 이제 걔가 커서 이제 올림픽에 따고 있잖아요. 그 과정들을 저희 다 알잖아요. 네. 워낙 이제 국민 그 스타니까. 네. 네. 그걸 봤을 때 얼마나 연습을 저렇게 많이 했으면 그 네. 테크닉을 익히는데 네. 꿈을 이룰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테크닉을 익혀야겠다. 네. 한 15년 정도? 네. 그러니까 김연아 네. 선수한테는 그 올림픽 네. 금메달 리스트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 어려서 5살 때부터 네. 그걸 이루기까지의 그 과정, 그쵸. 그 과정. 노력이 자기한테 눅눅히 들어서 그쵸. 어떤 인생도 자기가 자신감 있게 살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맞아요. 그게 꿈이라는 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네. 다음 챕터 그리고 그 다음 챕터는 이제 얘기거리가 많을 텐데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작가는 드림리스트와 버킷리스트는 다르다고 이렇게 네.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네네.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버킷리스트는 뭐냐면은 선생님 작가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좀 하고 싶었던 거 그리고 죽기 전에 우리가 좀 하고 싶었던 거 이래서 지금 당장 안 해도 근데 내가 시간 있을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해야 될 거 요게 이제 버킷리스트고요. 네. 그다음에 드림리스트는 뭐냐면은 내가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뤄가기 위해서 그 세부 사항들 세부 목표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목표들을 내가 지금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 네. 그리고 버킷리스트는 지금 당장 안 해도 나중에 해도 될 것들은. 그러니까 그게 버킷리스트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렇죠. 그만. 네네네. 뭐 이런저런 거 중구난방할 수 있지만 네네. 드림리스트는 내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어떤 방향성으로 방향성을 네, 한 정확하죠. 곳으로 향해 가야 되는 것. 맞아요. 어떤 맞아요. 실행력 그런 네, 것들이죠. 맞아요. 네. 실행력이죠. 네. 당장 해야 될 것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버킷리스트를 자기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렇죠. 사는데 네, 근데 그게 있죠. 아니에요. 그건 예. 좀 다르다는 얘기죠. 예. 그래도 버킷리스트도 필요해요. 그렇죠. 필요하죠. 그게 뭐 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네. 꿈하고는 이제 네. 성질이 좀 다르다. 좀 다르다는 예, 거죠. 예, 네, 예. 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수영님 꿈은 뭔가요? 저는 제 꿈이 원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저도 이제 1000개의 그런 어떤 실패를 꺼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내게 됐어요. 근데 그게 막연하게 저도 어떤 책을 써야지 이런 마음 속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김미경의 이런 그걸 보면서 그 드림온을 보면서 꿈을 이루는 그런 법칙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또 쓰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요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영어를 못했던 제가 어떻게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됐는지 이게 나와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2018년도에 네, 국회의사당에서 영어 스피치 대회를 나갔거든요. 근데 저는 일반부 대표로 나갔고, 그 다음에 또 저희 딸은 6학년 대표로 나가서 제가 이제 최고상을 받게 돼요. 네. 기적처럼. 그리고 네. 저희 딸도 네. 그 최고상을 받아서 같이 미국 선발증을 2명 다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통해 그 계기를 통해서 그게 어떤 시발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을 쓰게 된 시발점도 되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훌륭하게 네. 꿈을 이루셨는데 네. 앞으로도 그 꿈을 네. 쭉 그렇게 밀고 나가시면 네.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네.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네, 사람이 네. 되고 싶다. 맞아요. 네, 그런 게 꿈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봉식이와 연숙의 인생 책방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분야의 대결을 이룬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공통적인 대답이 있답니다. 뭐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지금 박수경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꿈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나는 누구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또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또 그 대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김미경님의 드림온이라는 책을 갖고 인생 책방을 방문해 주신 우리 박수경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